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로 기회를 찾는 채널 민호경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는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리만 알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민호경매 채널에서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실전 노하우까지 쉽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 분석, 입찰 전략, 명도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무엇인지 가장 기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하면 어렵다, 위험하다, 전문가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개 매매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이 대신 팔아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와 다르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경매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차근차근 배우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매를 모르고 투자하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저희 인호경매 채널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지를 처음 보면 어떠세요? 솔직히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용어 정리부터 물건 분석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51103번은 사람으로 보면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2025는 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연도입니다. 그럼 타경은 뭘까요? 경매 사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은 타경으로, 자동차 기계 등 유체동사는 갑경으로, 선박 항공기 등 특수동사는 을경으로 경매 사건 번호로 사용됩니다. 즉 타경이 붙으면 부동산 경매입니다. 소재지와 도로명 주소가 같이 나오죠. 소재지는 등기부 기준, 도로명은 실제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왜 둘 다 쓸까요? 정확한 위치 특정, 공공데이터 연동 때문입니다. 이 물건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용어 정리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공급 면적이란 전용 면적의 공용 면적 지분을 합친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이란 거실, 방, 주방 등 독점적으로 쓰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용 면적이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함께 쓰는 공간을 말하고 계약 면적이란 공급 면적의 기타 부대시설을 합친 면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34평형은 전용 면적의 주거 공용 면적을 합친 면적입니다. 대지권을 보고 계신데요. 대지권이 뭐지? 많이 어렵게 느끼시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집만 산 게 아니라 땅도 같이 산 겁니다. 그걸 표시해 놓은 게 대지권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동에 100세대가 있는데 이 건물 밑에 있는 땅을 100세대가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지분이 얼마인지 그걸 숫자로 표기한 게 대지권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건물은 오래되고 사용 수익이 불가능해지면 철거하게 됩니다. 근데 땅은 남죠. 그래서 결국 돈 되는 건 땅 지분입니다. 대지권이 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보상이나 수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권이 있는지, 대지권 면적이 얼마인지. 쉽게 말해 대지권이란 집합건물 전체 면적에서 내 땅이 얼마만큼인지 표시해 놓은 겁니다. 결국 돈은 땅에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란 빨간 글씨가 있는데요.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 뭘까요? 집합 건물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 등기부는 폐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토지 등기부에 제3권리를 표시해야 될 경우 토지 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토지와 건물이 권리관계가 다를 때 생깁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추가 책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이 필요하고 제3권리자의 배당 요구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건명은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는데요. 임의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 시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모든 재산의 경매가 진행되면 강제경매입니다. 감정가는 경매 개시 결정 시 법원이 감정평가를 명령합니다. 감정평가가 감정가입니다. 그럼 개시 결정이 뭘까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요건을 검토 후 신청 요건이 충족하면 법원이 경매 절차 개시 명령을 합니다. 개시 결정이란 법원이 경매 절차 개시를 명령한 날짜를 말합니다. 그 후 감정평가 등 실제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정평가에서 기일 입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감정평가 당시 시세와 현재 시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물건 분석이나 물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감정평가와 현재 시세만 잘 확인하셔도 남들보다 한 타이밍 먼저 앞서갈 수 있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에서 시작합니다. 감정가 가격 이하로는 입찰은 불가합니다. 보증금은 10%이며 보증금이 20%나 30%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낙찰자가 잔금 미납해 취소된 경우나 특별매각 조건으로 보증금을 20%나 30% 요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서는 확인이 필수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집에 아내 채무나 임차인 채무 등등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4주에서 6주 간격이며 유찰되면 서울은 20%, 지방은 30% 가격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호라는 이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향해자를 구하는 여신입니다. 저희 인호경매는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 인호부동산이란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매기초 물건분석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리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